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TV 장원재 세상만사입니다. 장원재 축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새벽 5시 EPL 번리전이었는데요. 이 골이 이 경기의 유일한 골이었죠. 토트넘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EPL 3경기, 유로파리그 1경기 등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고요. 무려 이번 시즌 들어서 10호 골을 벌써 기록했습니다. EPL만 8골이죠. 어시스트는 손흥민 선수의 영혼의 파트너 해리 케인 선수였습니다. 두 선수 이른바 KS 라인인데요. KS 라인의 역대 합작골이 29골로 늘어났습니다. 역대 EPL 1위는 첼시에서 프랭크 램퍼드 선수와 디디에 드로그바 선수가 기록했던 36골, 서로 어시스트하고 득점하고 했던 건데, 이 역대 EPL 1위 기록이 경신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금년 시즌 중으로는 이 기록이 확실하게 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손흥민 선수는 금년 시즌 들어서 완전히 미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당 1골 이상 득점하는 엄청난 페이스인데요. 이번 시즌이 손흥민 선수의 역대 최고의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이런 포텐셜, 잠재력이 확 터진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는 해리 케인 선수와 시너지가 극대화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는 유형이 다른 공격수죠. 케인 선수는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보기 드문 유형의 최전방 스트라이커인데요. 21세기형 스트라이커로 불립니다. 20세기형과 21세기를 나누는 기준은 20세기형은 엄청난 피지컬 능력을 바탕으로 최전방에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는, 그러나 날아온 공을 해결하는 것이지 본인이 배분할 능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스트라이커인데, 21세기형 스트라이커는 돌파력이라든가 어떤 체격의 말하자면 건장함 이런 건 좀 떨어지더라도 본인이 볼 컨트롤도 잘하고 배분도 하고 패스도 하고 야구로 치면은 5툴 플레이어 비슷한 경기를 해줄 수 있는 선수를 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전방에서 엄청난 몸싸움이 가능하다. 그리고 골 결정력도 대단하다는 게 케인 선수의 장점이고요. 그래서 케인 선수를 21세기형 스트라이커로 부릅니다. 일단 키가 188인데 근육이 많아서 건장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수비수들의 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볼 컨트롤, 기본기가 좋고 양발의 임팩트가 최고입니다. 유럽에는 주로 잘 쓰는 발로만 슛을 하는데 케인 선수는 보기 드물게 양발, 오른발, 왼발이 모두 가능한, 그리고 양발 모두 파워풀한 슛이 가능한 공격수입니다. 영국 국가대표로 49경기에 출전해서 32골을 득점하고 있고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의 무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도 골든슛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했죠. 케인 선수는 2017년이 아직까지는 커리어 하이 시즌인데요. EPL에서 39골 등 총 56골을 득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격력이죠. 제가 이제 케인 선수 얘기를 쭉 드린 이유는 손흥민 선수도 이미 이 수준에 올라선 선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케인 선수의 파워와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가 서로 시너지를 내면 참 방어가 난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슛을 한다는 것은 결국 공격수들이 수비진을 앞서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그 틈에서 공을 이제 찬다는 얘기인데요. 두 선수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케인 선수의 unselfish play, 덜 이기적인 플레이를 들 수 있겠습니다. 공격수의 본성은 무조건 득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스가 오면 거의 본능적으로 슛을 합니다. 100%가 아니라 패스를 잘 안 하게 되고요. 일단 내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득점력이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감독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케인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느껴집니다. 축구를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득도한 느낌이 납니다. 등 뒤에서 벌어지는 플레이를 예측하고 거기에 공을 찔러주는 느낌이랄까요?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이선 공격수로서 언셀피쉬 플레이어의 대명사였습니다. 굉장히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죠. 본인이 늘 경우에도 남에게 밀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공격수 둘이 동시에 압박을 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슛을 할지 패스를 할지 모릅니다. 최근에는 슛만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패스 분량도 늘어났으니까요. 그럼 수비는 이걸 나가서 막아야 할지 뒤로 한 발 물러서야 될지 선택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매번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게다가 둘 다 양발잡이니까요. 언제 어디서 어떤 각도로 슛이 날아올지 도무지 모르는 겁니다. 수비진뿐 아니라 골키퍼도 정말로 골치 아플 겁니다. 세 번째 요소, 손흥민 선수의 심리적 안정감을 저는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케인 선수와의 관계인데요. 에이스 둘 사이에는 어느 팀이나 좀 미묘한 신경전 같은 게 있죠. 그런데 최근에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둘 사이에 질투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케인 선수도 번리전이 끝난 뒤에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자신감까지 붙었다. 오늘도 어려운 볼을 손흥민이 잘 처리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에 활짝 웃으면서 케인, 네가 또 어시스트 한 거야? 라고 얘기한 게 화제가 됐었죠. 언론이 이 얘기를 직접 들은 게 아니라 화면에 나온 이 손흥민 선수의 입술 모양, 이걸 립 리딩이라고 하죠. 이 립 리딩을 해가지고 재구성했을 정도로, 이 손흥민 선수가 어떤 얘기를 했을지 재구성했을 정도로 아주 두 선수는 지금 그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 얘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내가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뛰기만 하면 된다. 뛰기만 하면 어느새 공이 발끝에 와 있다. 이 정도면은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경기 외적인 것들을 몇 가지 이제 들 수 있겠는데요. 보여주지 않으면 벤치행이다. 이건 용병들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 기용이 되면 무리를 해서 플레이를 하다가 다치거나 혹은 팀 전술을 망치거나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손흥민 선수는 이 압박감을 완전히 극복한 것 같습니다. 한두 경기 부진해도 기회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안정감 있게 자신 있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에 입소해서 군 문제를 해결했죠. 당당하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서 깨끗하게 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거액의 방위성금을 기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아시안게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을 못 따면 군대에 갈 수 있는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익명으로 방위성금을 기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손흥민 선수를 열정적으로 응원합니다. 네 번째 원인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들고 싶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A매치가 거의 열리지 않았죠. 일단 이동거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박지성 선수와 기성용 선수의 무릎 부상 그리고 조기 은퇴가 장거리 이동, 장거리 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조금 듭니다. 그렇다고 대표팀 경기를 안 뛸 수는 없는 거고요. 무언가 훨씬 더 섬세하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손흥민 선수는 뭐 아시안 게임도 갔다 왔고 올림픽도 갔다 왔고 또 월드컵 예선을 하면 중동도 와야 되고 이동거리가 만만치 않은데 자기 팀에 돌아간다고 해서 쉴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핵심 선수였으니까요. 그래서 피로 누적이었던 것이 이번 시즌에 많이 좀 회복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대표팀 경기는 주장으로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중압감이 엄청날 겁니다. 사명감, 중압감 이런 것들이 손흥민 선수의 어떤 정신을 조금씩 소모시키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셨으니까 손흥민 선수 금년 이제 연말에 벌어질 A매치 2경기 그리고 내년에 있을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정말로 멋진 활약, 토트넘에서의 활약을 뛰어넘는 대활약을 보여주시기를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열렬히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
토트넘 TV에서 따온 캡처 화면을 가지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이동하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원재였습니다.